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그동안 프랑스의 자주포 세자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루마니아가 하나의 자주포 K9 썬더를 구매하겠다고 밝히자 글로벌 방산시장은 다시 한번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왜 갑자기 프랑스의 세자르가 아니라 하나의 K9 썬더를 구매하겠다고 급선회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K9 자주포 도입에 반대했던 루마니아의 한 육군 장성의 인터뷰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대체 루마니아 장군이 K9 자주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큰 화제가 되는 것인지, 또 K9 자주포가 선택받은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K9 썬더 155mm 자주포 53문을 공급하는 세계대대의 공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추정 가치는 약 10억 유로에 달합니다. 루마니아는 하나와 K9 썬더 곡사포 부품 생산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한국 방산기업 풍산과도 화약 생산을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울러 루마니아 국방부는 한화, 풍산과 기술 이전 및 국산화를 통한 공동개발 솔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의 궤도형 자주포 도입 사업은 애초에 터키의 T-155,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 그리고 한국의 K9 썬더 등 3가지 설계가 최종 단계까지 경합했는데 수주전이 승자는 결국 한국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18,000개 이상의 총 3개 편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병탄약 및 27개의 예비 총열에 총 금액은 약 8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 썬더는 삼성테크윈이 국군을 위해 설계한 한국형 자주포인데요. 승무원은 지휘관, 포수 등 5명으로 구성되고 주무장은 회전포탑에 장착된 52구경 포신을 갖춘 155mm 곡사포입니다. 하단 가스 발생기가 있는 발사체를 사용할 경우 범위는 40km인 반면 특수탄약을 사용할 경우 이 값은 50km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출력 1000마력, 최대 속도 67km, 주행 가능 거리 480km를 제공합니다. 사실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의 최종 승자가 한국이들이란 것은 2024년 1월 27일 루마니아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의 기사에서 예측되었습니다. 당시 디펜스 루마니아는 왕을 경배하라 자주포 입찰에서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를 최종 선택한 루마니아라는 기사에서 독일 펜저하우비츠 2000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탄식하며 한국 자주포 K9 썬더를 왕이라 칭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루마니아가 한국산 자주포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 군사 전문지는 프랑스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가 왜 한국의 궤도형 자주포인 K9 썬더의 벽을 넘지 못했는지를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그 해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전통적 군사 강국들은 차륜형 자주포를 중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 우크라이나 전선과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보면 차륜형 자주포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프랑스 등은 훨씬 가벼워 운반도 편리하고 수송기로도 쉽게 공수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선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보다는 테러 단체를 상대해야 하는 국지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공기로 공수할 때 무겁지 않고 손쉽게 수송할 수 있는 전투자산을 개발하되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만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경전차 M10 부커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였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수송기에 싣고 운반하는 데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보니 여러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사작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은 궤도형 자주포였습니다. 주력전차와 보병전투 장갑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자 지금까지 차륜형을 고집하던 육군 장성들조차도 궤도형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남동 다국정여단의 사령관을 역임했고 루마니아 예비역 장교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버질 발라시아누 전 육군 장군입니다. 발라시아누 역시 차륜형 자주포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륜형인 프랑스의 세자르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바퀴 달린 장갑차와 자주포가 주요한 전투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2023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궤도 차량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결국 산전수전 다 겪은 말라시아누 장군은 인터뷰에서 차륜형 장갑차를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궤도형 장갑차의 위력을 보았다. 앞으로 기갑여단이라면 보병 전투 장갑차와 자주포 등 모든 차량은 궤도형이어야 한다. 루마니아 전직 장성의 이 같은 평가는 그 어떤 것보다 K9 자주포가 갖고 있는 강력한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눈치 빠른 나라들은 궤도형 자주포의 지형적 이점을 알고 있었고 K9 자주포를 앞다퉈 구매 중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등 전 세계 9개국이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폴란드, 호주, 그리고 이집트에 추가로 700문의 K9 자주포가 인도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헤즈볼라의 활동이 활발한 접경 지역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M109A5를 장착한 궤도형 자주포를 운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 접경에도 M109A5 궤도형 자주포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주목할 것은 루마니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산 무기가 K9 썬더 하나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초 디펜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썬더 이외에도 또 다른 한국 무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AS-21 레드백 장갑차였습니다. 올해 2월 27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보병전투 장갑차 수주에 최첨단 보호 시스템과 센서를 장착한 한국의 AS-21 레드백 장갑차를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보도해 또 하나의 수출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루마니아로의 수출 대수는 54대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루마니아 중보병 장갑차 사업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또 한 번 도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경쟁하다가 결국 하나의 승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번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에서도 레드백이 승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실제로 K9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실사격을 해본 북유럽에서 탄성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노르웨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자주포를 후보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던 중 스웨덴에서 진행된 K9 자주포 시험평가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했는데 이때 K9 자주포의 성능을 보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K9 비다르, 즉 K9 자주포의 노르웨이 버전을 도입하게 됩니다. 한국은 노르웨이의 요구 조건에 맞춰 K9 비다르의 노르웨이 포병 사격 통제 장치인 ODIN을 탑재하고 직사 사격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추가했습니다. 그 덕분에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기존에 운용하던 M109를 거리낌 없이 우크라이나에 주고 자신들은 K9 자주포를 배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 포병은 K9 자주포를 직접 운용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K9과 기존에 운용하던 M109의 가장 큰 차이점은 K9은 기본기가 좋다는 점이다. 바로 포병의 처음과 끝, 쇼센스크 능력 즉 사후 이속이 뛰어나다. K9은 사격 접수 명령 이후 30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고 기동 중에도 1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하다. 더구나 K9A1 기준으로는 분당 6에서 8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기동 중에도 2분 만에 8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즉시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광석화와 같은 빠른 기동력은 전세계 155mm 중형 자주포 시장에서 경쟁하는 16종 중의 자주포 중에서 이 정도의 빠른 초탄 발사 능력을 가진 건 한국의 K9과 독일 펜저하우비츠 2000뿐입니다. 게다가 폴란드에서 또다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새 정권도 하나로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K9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수출 규모는 원래 10조 규모였는데 기존보다 2배가량 커져 18조 규모로 확대할 가능성까지 높아졌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국에서 구매한 K9 자주포 62문을 신속히 배치해 활발히 운용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 주변국들이 관계자들을 폴란드에 파견해 K9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면서 더욱더 신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유럽으로의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자 기존 자본금 규제를 해소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자본금 한도가 최대 35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어 유럽으로의 방산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만일 정권이 바뀌었어도 폴란드가 하나와 추가 계약을 성사시켜 18조 규모의 수출이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잭팟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